네, 반갑습니다. 3월 6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 좋습니다. 자, 봄이 왔어요. 완전히 봄날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개구리들하고 같이 손잡고 산책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종목 준비가 됐는데요. 종목들 이름이 다 길어요. 왜냐면은, 이 스튜디오 관련한 종목들이거든요. 미디어 관련주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디어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데, 제이콘텐트리와 키스트, 스튜디오 드래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료주들 지금 농번기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좀 생기실 거라 생각되는데 이 종목들도 같이 봅니다. 남해화학, 효성 ONB 그리고 경농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바로 보도록 할까요? 네, 제이콘텐트리 먼저 보셔야 되겠죠. 제이콘텐트리. 자, 미디어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우리가 원하는 그 누나들 있잖아요. 뭐 여성분들은 밥 잘 사주는 멋진 오빠로 바꾸세요. 아무튼 그게 이제 드라마 제목이래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방영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미디어 관련주들, 즉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뭔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이콘텐트리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 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월봉상에서 좀 보게 되면요, 우상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종목도 우리가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6만원대 아래쪽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흐름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 하단으로 보셨을 경우에 추세 하단과 가깝고요, 상단과 멀리 있죠. 그리고 월봉상에서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점 찍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도요, 위쪽으로 완전히 올라선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전환되고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괜찮겠고요. 한 가지 이제 포지션을 본다라면 지금 위치가 이제 2021년에 형성된 고점 라인을 지나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평선이 잘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치고 넘어간다면 상당히 좋은 추세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59,000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격을 조금만 낮춰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한 56,700원 정도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라인 때 오시면 한번 관심 가지시고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매수를 하실 때는 아시죠? 이게 아직 한한령이 완전히 풀렸다거나 또는 완전히 뭐 미디어주들이 강하게 상승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하실 때는 소량 접근을 통해서 시간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차츰차츰 데리고 가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이콘텐트리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져오신 분들은 홀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 이거는 스튜디오 용이죠, 용.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한 3년 정도, 한 4년 됐죠? 하나, 둘, 셋, 넷, 4년 조금 더 됐네요. 자,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어떤 평가는 다 받았다고 생각되고요. 추세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작년부터 조금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은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제이콘텐트리와는 조금 다르게요. 돌파는 되고 있습니다만 당장 기대감을 갖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거지만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다 뚫고 넘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9만원대, 95,000원대, 10만원대 넘어가면서 계속 저항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갖고 계신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물려있을 수도 있겠고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신규 접근 들어가는 것은 약간의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저항대를 넘어가려면 한 방에 뚫고 넘어가기 위한 어떤 호재가 강하게 발생하거나 그게 아니면 횡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박스, 그 다음에 이평선 정렬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네,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엔 다 종목도 물려있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데 굳이 매수해서 오랫동안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홀딩 하시는 것도 괜찮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그 부분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 네, 완전히 돌파하려면 95,000원, 10만원대는 가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하신 데는 별 문제는 없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키스트 한번 볼게요. 키스트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매물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14,000원대까지 저항이 있는 편. 근데 지금 단기 저항은 돌파가 됐죠.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3자 배정 유상증자 이 얘기도 같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대감은 계속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느낌 좀 드는 거고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요. 이 기업이 지금 2만원대죠. 2만원대까지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고점 박스권이 2만원인데 2만원이 저항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구간이 있었어도 2만원대는 한 번씩 가졌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만원대까지 한번 올라가 주기만 한다라면 수익률은 상당히 나타날 수가 있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15,000원대의 저항대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 자리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3,000원 구간에서 15,000원대 저항을 보고서 매수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저기서 막힐 수도 있거든요. 목표는 2만원이지만 또는 그 이상이지만 이 15,000원대에서 막히게 되면은 애매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을 넘어가서 아예 그냥 15,500원, 16,000원 넘어가면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 있어요. 그때 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만 홀딩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뭐 나는 물려가지고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다. 괜찮아요.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하세요. 고민하시고 매수하셔도 괜찮지만 왕창 사지 마시고 소량 매수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진행될 때 더 사시는 것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처음에 보셨던 J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이미 뚫어 넘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접근을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키스트 같은 경우는 저항을 위에 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뒤에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그렇게 진행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주로 넘어가 볼게요. 남해화학입니다. 지금 이제 농사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곡물 가격이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그런 전쟁 위험감 그런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생산량 증가나 공급 어떤 증가를 위해서 이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라서 뭐 농사 관련주 또는 비료 기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도 한번 빵 튀었다가 내려온 모습이었는데 이게 무려 15%나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종목군들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다른 종목들이요. 뭐 에너지라든지 또는 뭐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다르게 이 종목들은 거기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으로 계속 받아들여도 되고요.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농번기가 오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의 어떤 수혜 구간이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저항대 잘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이제 작년에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한 80% 올렸나요? 그래서 많이 수익을 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관련한 패턴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이제 우리가 노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수하셔도 괜찮은데 단순하게 그냥 그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농사 관련주로 보셔야 됩니다. 농사 관련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초여름 정도까지 상황을 보시면 아마도 대체적으로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농사 관련주를 이제는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남해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유지하시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뭐 만원대 아래쪽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윗꼬리가 날려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들어와 준다라면 그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네요. 자, 효성 OMB도 볼게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효성 OMB나 뭐 남해화학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더 공격적인 상승이 좀 나타났네요. 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매물대가 조금 두껍게 있네요. 여기가 지금 2011년도 5월경 그 다음에 13,000원, 12,000원대 매물대가 좀 있는데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좀 커요.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 있는 것들은 단기 상승이 각도가 좀 세잖아요. 그러면은
신규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 좀 어렵습니다. 즉 남의 화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은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각도가 좀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매수를 바로 따라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대신에 뭐가 돼요? 단기적 상승률은 굉장히 큽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지만 이것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무려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15.5%에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즉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단기적 상승도 강하게 나타나고요.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약간 변동성에 대한 부분과 또 저항대 근처에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부담을 주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제 저항대에서 나타난 부분들은 뭐예요? 쭉 치고 올라갔다 음봉 떨어지면서 매도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거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난 단기 투자에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말리진 않을게요. 네, 왜냐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료나 이런 테마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홀딩 하시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변동성이 커질 때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는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철까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다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인 거지. 이 종목도 조금 시간을 길게 보고 초여름 정도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경농 볼게요. 경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그때 월급 종목으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농약, 비료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비료 같은 부분도 하고 있지만 농약 쪽도 지금 이 경농으로 보시면 되는데 농약은 그런 곡물 가격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뭐 이제 농사 관련한 제품들이에요. 뭐 비료라든지 농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농사 관련주고요. 이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초여름 국면, 뭐 늦으면 7월달 정도까지는 이 종목군들이 상승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7월달에 발표가 되죠. 1분기 실적은 4월달에 발표가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얘네들이 장사를 많이 하는 그 시기가 1분기, 2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런 7월달 정도까지는 주가가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겨울철에는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런 주기를 보면서 접근하시면 대체적으로 매매하는 포인트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적어도 6, 7월까지만 한번 보자. 물론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매도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6, 7월 정도까지는 데리고 가면서 이 기업이 업종적인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까지도 우리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14,000원대에 나와 있거든요.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지금 14,000원이라는 구간이 조금 짧죠. 네, 저항대가 좀 짧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12,500원이나 12,000원대까지도 한번 떨어진다라면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간다 그런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쭉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항대에 부딪히는 패턴에서는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껄끄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13,000원 아래쪽 내려가게 되면 매수 포인트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치고 올라가서 그렇게 보인다면 아예 14,000원대 이상에서 안착할 때 생각해 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저항대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네요. 제이콘텐트리, 키스트, 스튜디오 드래곤, 남해화학, 효성 OMB, 경농까지 말씀드렸고요. 뭐 묶어서 한번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대응하시기는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자,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무료방송 있죠? 내일 아침 시황과 무료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